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이제 우리가 구신청철까지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구신청철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정치사 얘기로 나갑니다. 전근대 역사의 중심에는 정치사, 국가들의 역사가 있어요. 국가들의 역사. 그 국가들의 역사를 갖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 되는 거예요. 고조선. 이 고조선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어요. 청동기 시대 최초의 우리 국가인 이제 고조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 만들어져서 청동기가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한다고 했죠. 그 시기쯤 고조선이 이제 등장해서 2000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철기 시대 때 멸망하게 돼요.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 때 등장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대부분 아는데 언제 멸망했는지는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동기에 등장해서 철기에 멸망했다는 거. 자, 그 고조선의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할 거고, 국사 같은 과목은 다른 과목이랑 달리 시간 축으로 갖다가 되게 중시해요. 시간적으로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후의 역사는 이전의 역사에 비해서 어떤 변화 발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구별하는 걸 갖다 되게 좋아합니다. 목이랑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해가지고요. 자, 2000년 고조선의 역사를 갖다가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단, 연, 위, 망에서 이제 고조선을 갖다 4개 마디로 시간축으로 4개 마디로 나눌 겁니다. 암기하는 팁은 자 고조선은 당연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 연, 위, 망에서 고조선이 처음 성립된 단군조선의 성립 시기, 그리고 이제 연과 경쟁하던 시기,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 시기, 그리고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기 해가지고 고조선을 4개의 마디로 나눠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마디인 단. 단은 고조선의 성립과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조선의 성립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얘기가 단군신화예요. 단군신화. 단군신화가 이제 삼국유사에 처음 실렸거든요. 이 단군신화에 실린,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 이제 어떤 형태로 성립되었나 하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관련된 키워드들을 정리할 거예요. 자, 고조선은 있죠. 일단 군장국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동기 배웠죠? 청동기 시대 때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그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최초의 국가의 형태가 바로 군장국가예요. 군장국가. 고조선도 그러한 군장국가의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이 군장국가가 뭐 하는 국가냐면 어떤 국가냐면 군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통치받는 국가예요. 그러면 군장은 어떤 사람이냐? 군장의 특징은 뭐냐? 바로 재정일치의 지배자예요. 제사와 정치를 갖다가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석기 때 샤먼들 봤죠? 이 샤먼들이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배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같이 보는 있죠. 재정일치의 지배자. 그게 바로 이제 군장이에요. 군장. 그리고 이제 이 군장을 갖다가 우리 고조선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단군왕검이라 불렀어요. 단군왕검. 단군이란 말이 제사장이고 있죠. 왕검이란 말이 정치적 지배자를 갖다가 뜻하는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의 정식 명칭 단군 왕검, 이게 바로 군장을 뜻하고 이 군장 국가는 재정일치사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전의 그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보면 있죠. 단군의 아빠인 환웅이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올 때 삼천무리를 이끌고 풍백운사, 우사 등을 이끌고 내려왔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풍운우, 이게 전부 이제 농사와 관련된 자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경사였음을 갖다 상징한다는 거죠. 고조선이. 자, 여기까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있죠. 그 밖에 이제 심화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부 시험에 언급된 애들이에요. 삼국유사에 보면 고조선의 건국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 심한데 나옵니다. 여고동시의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여고동시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기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 문화가 이제 초기에 정착했던 하나라 하은주 시기에 요라는 아주 훌륭한 임금이 있었는데 그 요임금 때 고조선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중국의 역사의 시작과 우리 역사의 시작이 대등함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거죠.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여고동시, 원래는 이게 요임금이랑 같아서 요동시예요. 요동시예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있죠. 이 책이 쓰여진 고려시대 때 왕 중에 왕요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원래 왕의 이름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자를 갖다가 고자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여요동시예요. 여고동시라는 문구 시험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고조선의 이제 건국 시점이 중국의 요임금 때랑 동일하다. 우리의 자주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군 신화에 보면 있죠. 환웅이가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왔다 하는데 천부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청동검이라든지 청동거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청동으로 만든 지배자의 신물 같은 거예요. 천부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조선의 정치적 이념, 뭐 여러분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봤을 거예요. 뭐 홍익인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고조선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요런 이제 뭐 그 이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선민사상은 요 시대 이런 그 국가들이 대부분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사상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토테미즘랑 관련돼 있죠. 토테즘이 등장한 거는 신석기지만 지금도 토테미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청동기에 다시 토테미즘이 등장했다고 당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고조선의 이제 건국 단군 신화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요 시점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에 있죠.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단, 연, 위, 망 요게 메인이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심한 난이도에서 단, 연 사이에 끼어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원전 1000년경에 있지 않습니까? 연도를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요 단과 연 사이에 있죠. 중국의 주무왕이 기자라는 자기의 신하를 조선의 제후로 책봉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명 기자조선설이라는 거예요. 기자조선설. 여러분이 이제 기초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기자라는 단어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조선의 4대적인 살인들이 좋아했던 있죠. 우리 역사의 뿌리가 단군이 아닌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자라는 인물입니다. 그 기자조선이 이제 기자조선설, 기자가 이제 그 고조선에 이제 제후로 책봉됐다는 시점이 요 단과 연 사이 시점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연가의 경쟁 시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연가의 경쟁 시기에 요 마디죠. 그러니까 위에 포인트들은 고조선이 상태가 좋을 때, 밑에는 고조선이 상태가 안 좋을 때예요. 두 번째 마디인 연가 경쟁하던 시기는 있지 않습니까? 연나라가 중국의 전국 칠홍 중 하나예요.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중국에서 싸움 잘하는 나라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고도 선진 문물 철기를 갖다 먼저 받아들인 연나라가 있죠. 청동기 기반인 고조선이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연나라가 싸움을 잘하는 거죠. 철기가 세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기, 두 번째 시기는 솔직히 탁 까놓고 우리가 상황을 갖다 얘기하자면 고조선이 철기를 가진 연나라한테 두들겨 맞고 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래의 자리를 갖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시에 연의 선진 문물들을 갖다 또 도입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철기가 도입되고 왕이라든지 관직 체제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있죠. 선진적인 시스템들이 연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고조선에 도입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1번 왕의 등장과 왕의 세습. 이제 단군 왕검이 아니라 중국식의 왕호를 갖다가 쓰는 인물들이 등장해요. 지배자들이. 걔들이 바로 부왕, 아빠 준왕, 아빠 부왕, 아들 준왕, 부왕, 준왕 이런 왕들이 등장하고 왕이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중국의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직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2기에서 3기에 걸쳐 가지고 있죠. 관직정비가 이루어져요. 뭐 상대부, 장군 등 박사 이런 관직 체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기, 3기의 관직 정비를 갖다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이제 연결해서 있죠. 요 시기 무렵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연가 경쟁. 솔직하게 얘기하면 연나라한테 두들겨 맞았다. 연나라의 장수 이름도 알아야 돼요. 진짜 개 같은 진개한테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원래 자리 어디 잡고 있었냐면 우리 한반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하강이란 강이 있어요. 랴오강. 그리고 이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
그리고 이 일대를 전부 합해서 요령이라고 부릅니다. 요령. 요런 지리적 지식은 있어야 돼요. 이 요령 일대의 고조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 징계, 진짜 개 같은 인간한테 침략을 받으면서 쭉쭉쭉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북부 일대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반도 북부 일대로. 우리한테는 진짜 개 같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여기 보시면 한반도 북부로 이제 이동하였다. 징계한테 밀려서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4대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북한의 4대강. 우리 자주 등장합니다. 자, 백두산 있죠. 백두산 위쪽이 두만강, 백두산 아래쪽이 압록강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끼고 있는 강이 두만강이에요. 두만강이란다.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 다음에 대동강과 압록강 사이에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청천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의 4대 강이에요. 북한의 수많은 강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4대 강은 우리가 국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강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청천강 이남, 대동강 일대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 쪽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단한테 이제 우리가 흡신 두들겨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상황이 급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급반전이 이루어져요. 깡패 같은 연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 연나라가 중국의 더 깡패 같은 더 싸움을 잘하는 한나라한테 멸망하게 돼요. 진나라 진시황 이후에 일어난 한이란 나라가 연나라를 갖다가 정복하게 돼요. 흡수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연이 멸망하고 나니까 연나라의 사람들 중 일부가 고조선으로 귀순을 하게 돼요. 고조선으로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되게 돼요. 그 흡수됐던 인물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흡수됐던 무리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위만이라는 인물이고 있죠. 이 위만이 3,000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투항을 했는데 이 위만에게 당시 왕이었던 준왕이 있죠. 어떤 임무를 맡기냐면은 국경지대 일부를 갖다가 얘들 보고 지키도록 명령을 갖다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만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때리고 지가 왕위를 갖다 찬탈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성립된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만조선. 자, 이 위만이가 아무래도 이제 연으로부터 들어올 때 있죠. 선진 문물을 갖다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 시기 때. 그래서 이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왔냐면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돼요. 요 연나라랑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기를 구경을 하고 맛은 봤어. 근데 본격적으로 아직 제작하지는 못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까지도 들어오게 되면서 철기 본격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위만이 돈맛을 하는 거예요. 돈맛을.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과 관련된 개념 상수를 가져와 가지고 한반도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고조선이 있죠. 한반도 남부와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재미로 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있죠. 위만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조선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을 바탕으로 고조선이 이제 일부 세력을 갖다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진번, 임둔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심화 단계에서 확인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위만조선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되게 특수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특수한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특수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위만조선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연나라로부터 고조선에 유입돼 가지고 고조선의 왕자를 갖다 찬탈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만이 중국 사람이고 위만이가 고조선의 왕이 됐으니 이제는 이거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만조선을 갖다가 중국한테 내줘버리면 우리 역사가 중간에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만조선의 역사를 어떻게든 우리 역사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위만조선의 역사가 왜 우리 역사인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근거들을 갖다 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위만이 고조선에 투항할 때 상투를 들고 흰 옷, 중국 사료에 보면 오랑캐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오랑캐 옷, 우리 스타일이 오랑캐 스타일인 거예요. 이게 이제 흰 옷과 상투,
위만이 고조선에 들어올 때 우리 헤어스타일, 우리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뭐 이미 한류가 유행했던 것도 아닐 거고 있지 않습니까? 얘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었냐? 바로 연나라에 끌려간 고조선인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죠. 왕이 된 다음에 왕만 바뀌었지 기존의 지보 세력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의 토착 세력들을 갖다 등용해서 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면에서도 고조선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여전히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조선이에요. 조선. 우리 고려 다음 조선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수식어로 고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이런 이제 근거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위만조선은 우리 역사의 뿌리이다, 일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과 관련된 심화 포인트, 관직 정비, 뭐 상대부 장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 경, 비왕, 뭐 이런 것들, 이런 관직 체제들이 고조선의 2기와 3기에 걸쳐서 연에게 영향을 받던 요 시기에 걸쳐가지고 새롭게 이제 정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 시기 때 있죠. 세력 확장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진번, 임둥 같은 지역으로 세력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만이 조선이 이제 잘 나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뭐 이거를 갖다가 2기와 3기를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상대부 장군, 박사, 경, 요런 이제 관직 체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왕은 고조선에 특수하게 등장하는 애 있죠. 되게 강력한 귀족들을 갖다 왕칭으로 붙여서 비왕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고조선과 관련된 키워드다. 요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과 관련된 얘기. 자, 위만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욕심을 내다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한나라한테 미움을 받게 돼요. 연나라를 멸망시킨 한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랑 한반도 남부가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서 이익을 독점을 하니까 한나라 쌈자라는 무제가 화가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선이 있죠. 바로 망했냐? 아니요, 한번 막아내요. 1차 패수에서 막아냈는데 있죠. 1차 패수 승리 이후에 고조선에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신하들에게 우고왕, 위만의 손자입니다. 우고왕이 살해당하면서 결국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있죠. 한나라가 그 일대를 진해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진해 행정구역이 뭐냐면 한사군이에요. 한사군. 낙랑, 진번, 임둔, 현도 등인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낙랑 워낙 유명하죠. 낙랑공주 호동왕자 할 때 낙랑. 그 다음에 진번, 임둔은 앞서 봤죠. 현도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이제 한사군이 요 일대에 설치가 된다. 근데 크게 안 중요해요. 한사군이 낙랑을 빼고는 금방 다 망해버려요. 금방 다 망해버립니다. 낙랑은 나중에 이제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서 축출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저 북쪽에 위치했던 국가인데, 우리 이제 그 조선이란 나라가 고조선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갖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막 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있죠.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준왕,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 아니다. 위만에서 나라를 빼앗긴 준왕이 한반도의 남부로 내려와서 한왕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 전쟁에 반대하던 있죠. 일부 세력들이 또 남쪽으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조선, 북쪽에 있었던 고조선을 우리 역사랑 연결을 갖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뭐 조선상 역계경 이런 인물이 있는데 인물을 갖다가 뭐 구체적으로 외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왜 북쪽에 있는 나라인 고조선을 우리 남쪽의 역사와 연결하는가, 그 의문점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조금 까다롭지만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고조선이 망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 순서들을 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세부 순서를. 자, 첫 번째 단계는 있죠.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서 원래는 고조선에 속해 있던 속국이었던 예왕남녀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왕남녀. 이 예왕남녀가 원래는 고조선 밑에 있었는데 고조선 똘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고 한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한나라에 투항을 해버려요.
그러면 한나라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쌈자라는 한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 좋아. 그러면서 이제 이 예왕 남녀가 다스리는 지역을 갖다가 중국의 군으로 설정해버려요. 창해군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고조선과 한나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가 난 거는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이 고조선이 깡좋게도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해버려요. 위만의 손자인 우고왕이 있죠. 한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한나라의 신하 서파를 갖다 살해해버려요. 이 사건에 대한 앙심, 창해군 설치에 대한 앙심, 복수로 있죠. 한해 신하를 갖다가 살해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제란 말이 붙었단 말은 쌈 잘했다는 얘기예요. 이 한무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을 침입하여 패수 전투에서 고조선이 승리하게, 고조선을 갖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고조선을 갖다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그 1차 전투에서는 고조선이 겨우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차 패수 전투라는 거예요. 1차 패수 전투.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분이 일어나서 있죠. 신하들한테 우고왕이 살해당하고 고조선이 멸망하는 겁니다. 요 순서를 갖다 물어봐요. 순서를. 예왕 남녀의 투항 창해군 설치, 그 다음에 이제 한의 신하 서파 살해, 그 다음에 이제 패수전투 고조선 멸망, 요 세부 순서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이미 2번 이상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뭐 한 5년 내에.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이제 순서, 기본적인 역사, 단연희망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연결해서 정리할 파트는 뭐냐면 있죠. 자, 고조선의 이제 뭐 사회상, 경제상 하는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할 거예요. 먼저 이제 고조선의 이제 유물들을 갖다 고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구별할 건데, 고조선 전기와 후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있죠. 고조선이 저기 진계한테 서쪽 영토를 빼앗기기 이전과 있죠. 이후 이 시대와 이 시대를 갖다 구별해서 랴오호강, 요하강 일대에 자리 잡고 있을 때를 전기,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밀려난 시기를 갖다 후기,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서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첫 번째 마디만 고조선 전기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고조선 이제 후기로 빠지는 겁니다. 요 전기와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유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조선 전기는 있죠. 시대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로서 지역적으로 보면 요령, 요하강 일대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거친무늬 동골,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고인돌 같은 청동기 시대를 갖다가 대표하는 유물들이 고조선에서 출퇴된 시기예요. 요 4대 유물이 고조선을 대표하는 4대 유물입니다. 그리고 고조선 후기는 있죠. 이제 고조선이 이미 철기를 갖다 받아들인 이후 시기예요. 철기 시대로서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북부로 밀려난 시기예요. 청천강, 대동강 일대. 그리고 청동기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서 세용동검이라든지 잔무늬 동골 같은 있죠. 요런 이제 유물들이 출토되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거보다도 있죠. 요 네 개를 갖다가 고조선의 영토로 갖다가 대표하는, 반영하는 4대 유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4대 유물 잘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에요. 청동기 시대 유물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암기하는 아주 깜찍한 암기 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인증샷 찍는 거 좋아하죠? 인증샷.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군왕금이 그 북방식 고인돌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인증샷을. 인증샷. 여기 이제 4대 유물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이제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동골, 그리고 여기 미송리식 토기 해가지고 이제 4대 유물이 다 나오는 거죠. 이 그 비파형 동검이 정치적 지배자를 상징하는 신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고울이 있지 않습니까? 동고울이 제사장을 상징하는 정치적 신물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뭐 이렇게 미래를 보여달라 뭐 이러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청동기 4대 유물을 갖다가 이제 당군 왕금의 이제 인증샷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깜찍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 전기 후기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이제 남아있는 8조법 중 3개 조항이 있어요. 3개 조항.
요 세 개 조항이 있죠. 고조선에 이제 불문법, 8조법. 불문법은 문서화되지 않은, 성문화되지 않은 법,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관습적으로 전해지는 8개의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8개의 법 중 3개가 중국 문헌에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 문헌에. 첫 번째가 살사,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세 번째가 상곡, 상처를 입으면 곡식으로 배상한다. 요게 이제 고조선에 남아있는 3개 조항, 8조법 중 3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의 법문화가 있죠. 나중에 한이 고조선을 지배하면서 바뀌어가요. 이제 60여 조의 법문들로 법문이 이제 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문이 늘어난 모습을 갖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짱깨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풍속이 각박해지고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많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법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풍속 각박. 그리고 이제 요 고조선 8조법이 중국의 한서 지리지에 실려 있는데, 한서가 뭐냐면 중국을, 우리를 멸망시킨 한나라 있죠. 한나라의 역사서의 지리지 편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8조법 중 3개조가 이제 전해지고 있고, 요 그 3개조 말고도 고조선에 대해서 뭐 여성이 정조를 지켰고 도둑이 없었다 하는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상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물들 살펴볼 건데, 자, 엄밀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물들, 역사서가 중요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물들은 조선 초에 상당히 많아요. 조선 초에. 조선이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초에 있죠. 여러 책들이 고조선을 갖다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 고조선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유명한 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책들은 뭐냐? 단군,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단군 신화를 기록한 역사책이 중요해요. 단군 신화. 고조선의 역사와 단군 신화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우리도 읽어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곰이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다 미신이에요. 우리 역사를 갖다 기록했던 인물들이 주로 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유학자들이 이 역사를 갖다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합리성, 유교적 합리성에 입각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유학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미신일 뿐이지 말이 안 되고 역사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단군 조선을 기록한 역사책들은 조선 초에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단군 신화를 기록한 책들은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귀한 거예요. 되게 파격적인 좀 특이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초기의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삼국유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고려의 3대 역사 중 하나예요. 삼국사기의 라이벌이자 고려의 3대 역사서 중에 하나인 있죠. 삼국유사. 이 역사책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른 역사가들이 기록하기 부담스러워했던 단군 신화를. 그 다음에 삼국유사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삼국유사의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제왕홍기라는 책도 초기 이제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했던 있죠. 대표적인 책 중 하나예요. 요 둘 다 이제 고래 이제 충렬왕 때 나오게 되는데, 뭐 충렬왕 모르면 그냥 스킵하시면 되죠. 나중에 그걸 배우고 나서 연결하시면 돼요. 요 두 권 삼국유사 그리고 플러스 1하자면 제왕홍기까지 단군 신화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조선 초에 이제 조선을 갖다 계승하는 의미에서 조선 초 지리지들이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동국여지승남 같은 앞에 수식어 붙었죠. 신정은 동국여지승남을 약간 수정한 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제 단군 신화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앞서 제왕홍기나 그 삼국유사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응제수주, 이거는 진짜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역사서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개인적인 기록물이에요. 여기 또 단군 신화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응제시주는 잘 안 나와요. 요 5권이 이제 그 단군 신화가 기록된 있죠. 5가지 대표적인 책들인데, 응제시주는 잘 안 나오고 얘들은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들 중에 중국 측의 대표적인 기록물이 두 개가 또 있어요. 관자와 산해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관자가 중요해요. 왜? 관자는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최초 중국 최초로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에 관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관자와 산해경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고조선 기록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조선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 이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고조선이 출제되는지 확인하죠.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세형동공과 미송리식 토기의 출토,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세형동공,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틀렸어요? 세형동공이 틀렸어요. 비파형동공이 나와야 돼요. 고조선의 4대용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 어때요? 정동입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어때요? 정확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고조선은 초기에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후기에는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어때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동강이라든지 청천강이라든지 요령 이런 키워드들, 지리적 키워드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종합인문학이라 가지고 지리적 지식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줘요. 이런 지식들은 알아야 된다. 요거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거는 꼭 챙겨가십시오. 자, 앞서 문제가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다음 문제는 있죠. 고조선 내부의 순서 잡는 문제예요. 일명 단연 위망 순서 잡는 문제. 자, 중국의 한에 맞서 저항하다가 왕금성이 함락되었다. 망이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니은, 요소지방을 중심으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강성하였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실제로는 연나라한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맨날 맞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면 좀 쪽팔리죠.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만이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었다. 위만조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조선의 팔족법이 60여조로 증가, 풍속, 각파, 망이랑 관련되어 있죠. 자, 요거까지는 순서 잡기가 쉬워요. 근데 요 두 개 사이의 순서를 갖다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연도 가지고 잡으면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런 거 연도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한 학생들은 공부 완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기역이 먼저일 것 같아요. 리을이 먼저일 것 같아요. 먼저 망한 다음에 한이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래서 먼저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역, 리을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연도 가지고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국사에서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시간축이긴 한데 있죠. 그 시간축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연도로 갖다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이제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연도보다는 오히려 사건들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있죠. 위치, 순서로 갖다 잡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백성들에게 그 많은 팔조가 있다. 법팔조가 있다. 살사, 그 다음에 이제 상복, 그리고 이제 도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고조선의 팔조법정 세계조왕,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요 시기 때 등장하죠. 요 시기 때. 그 다음에 건국과 관련된 기록이 삼국유사와 제왕응기에 실려 있다. 어때요? 이게 만약에 오답으로 나오면 삼국사기가 나와요.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랑 이름도 비슷하고 시기도 고려시대 비슷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이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교차해서 오답을 많이 짭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소지방을 경계로 대립했던 연나라의 이딴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자, 고조선이 이때 슬럼프를 겪었죠. 고생했죠. 그러니까 걔 고생했어요. 진기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한 나라한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령지방과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이건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요령, 그리고 이제 후기에는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죠. 정확합니다.
3번에 이제 오류가 있어요. 이런 오류들을 갖다 조금 얍삽하게 들어갔지만 있죠. 이런 오류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오답은 기본적으로 좀 얍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능검 같은 경우는 광명정대예요. 그냥 여러분들 알면 그냥 맞춰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 뭔가 이렇게 꼼수가 있고 이렇게 막 좀 얍삽하게 너네 알아도 틀려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갖다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은 위만 조선은 중국이 고조선에 들어와 세운 왕조가 아니라 단군 조선을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자, 고조선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특수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위만조선의 정체성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위만조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고조선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조선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골라보라는 거예요. 자, 위만은 고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흰옷을 입었다.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위만은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어떻습니까? 역시 정확하고요. 동방의 예와 남방의 진이 중국과 직접 교육하는 것을 막아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이게 보시면 지금 고조선이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점한 게 맞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의 포커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위만조선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 여기서는 위만조선이 우리 역사의 일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중개무역 자체는 이게 우리 역사, 위만조선이 우리 역사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여러분 착각하기 좋아요. 3번이고 맞는 선지야.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위만조선에서 토착인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이것도 맞는 선지. 전부 다 맞네? 4개 전부 다 맞네? 시험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선지 4개를 봤는데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전부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 문제 해석을 다시 하세요. 문제 해석을 갖다가 잘못하면 포커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있죠. 정답을 갖다 못 찾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실전에서 만약에 전부 다 맞다, 전부 다 틀렸다, 그럼 문제 해석을 갖다 다시 해라.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정답을 갖다 찾아가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초기국가 역사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심화로 하면 1시간이 좀 넘거든요. 1시간이 넘어가고 오늘 제가 목도 상태가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요까지 수업을 갖다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수업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공지가 됐어요. 추석 이제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잘 준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약간 여유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고 국사에 좀 관심이 많고 빨리 국사를 완성하고 싶으면은 기본 강의 있지 않습니까? 기초 강의 있지 않습니까? 기초 강의를 갖다가 짧은 시간이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니까 이런 마음 먹고 한 1.5배속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연휴 동안에도 기초 강의는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올인원 강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의를 갖다가 이제 좀 빠르게 소화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갖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수고하시고 있죠. 연휴 끝내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